M1 이후 맥북 프로를 한 줄로 정리하면 진정한 이동식 워크스테이션,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벌써 2년이 지난 이야기인데 M1 맥북 프로와 맥북 에어가 시장에 발표되고 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안겨주었습니다. 저도 M1 맥북 에어를 보고 와,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이게 왜 되는 거지? 이런 충격을 받았었는데요. 오늘은 M1보다 더욱 발전한 M1 프로와 M1 맥스를 사용하는 맥북 프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에 앞서 확실하게 정리해야 할 것은 애플은 확실한 아키텍처 전환에 성공했다라는 점과 애플 실리콘 프로세서의 절대 성능 대비 전력 소모가 아직까지는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라는 점 정도가 되겠습니다. 중요한 점은 전력 사용이 현저히 적다는 것인데요. 전력 사용이 적다면 특히나 노트북에서는 정말 많은 장점이 생깁니다. 가장 먼저 발열이 적게 생기는데요. 단순히 노트북을 만졌을 때 손이 뜨겁다 덜 뜨겁다의 문제가 아니라 컴퓨터는 작동 중 발열이 너무 많이 생기게 되면 부품들을 보호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성능을 낮춰 발열이 덜 발생하도록 유도합니다. 스로틀링이라고 하는데요. 그 상태로 계속해서 하드한 작업들을 이어나가다 보면 스로틀링이 점진적으로 늘어나 작업 효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작업이 버벅거리기 시작하고 결과물 도출 시간도 늘어나게 되죠. 인텔 CPU를 사용한 맥북 프로가 특히 이런 점에 취약했었는데 쿨러를 아무리 돌려도 스로틀링이 너무 심해서 현관에는 냉장고에 넣고 렌더를 돌렸더니 제 성능이 나왔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요. 제 노트북의 프로세서는 M1 프로인데요. 하드한 작업을 몇 번 해보니까 펜이 돌기는 돕니다. 들릴 듯 말 듯 조용하게 돌던데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발열이 적기 때문에 최고 성능을 오래 유지할 수 있다. ARM 맥북 프로의 첫 번째 장점 되겠습니다. ARM 맥북 프로의 장점 두 번째, 내장 배터리로도 최고 성능을 낼 수 있다. 윈도우의 고성능 노트북을 사용해 보신 분들은 공감하실 텐데 최고 성능을 내기 위해서는 충전기를 연결해야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CPU와 GPU가 최고 성능을 내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공급받아야 하는 전력이 노트북 내부의 배터리로는 부족하기 때문인데요. 맥북 프로는 아주 높은 성능을 내주면서도 내장 배터리만으로 최고 성능을 낼 수 있습니다. 당연히 높은 성능을 낼수록 배터리 소모는 빨라지게 되고요. 반대로 성능을 많이 사용하지 않는 작업이라면 굉장히 훌륭한 배터리 타임을 보여줍니다. 카페를 갈 때 충전기를 챙기지 않아도 될 정도이고요. 물론 저는 충전기를 항상 들고 다니긴 합니다. 심적인 문제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도 외부에서 플러그를 찾아본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맥북 프로는 성능과 배터리 타임을 모두 잡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사실 노트북이라는 폼팩터는 한계가 명확합니다. 휴대용이란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데스크탑에 비해 내부 부품이 들어갈 공간도 좁고 내장 배터리도 사용하고 디스플레이도 달려있고 이런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성능과 휴대성, 예산과 같이 타협해야 하는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노트북이 데스크탑에 비해서 비슷한 예산에서 성능이 떨어지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데스크탑보다 예산 대비 성능이 떨어지는 고성능 노트북을 구매하는 이유는 언제 어디서든 적어도 중요한 작업을 할 수는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움직이는 워크스테이션이라고 광고하는 프리미엄 노트북들조차 실제로 동영상 작업과 같이 리소스를 많이 잡아먹는 작업에서 메인 컴퓨터로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는데요. 인텔 맥북 프로 16인치 같은 경우도 저도 당시에는 최선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마저도 여러 가지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M1 노트북들이 100만원 초반 노트북에서 4K 리얼타임 편집이라는 충격을 선사해 주었죠. 저도 서너 개의 4K 멀티캠 클립이 부드럽게 편집이 된다는 것에 너무 놀랐는데요. 이어서 M1 프로와 M1 맥스, 맥북 프로가 나왔을 때 이건 정말 사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산 압박으로 M1 맥스까지 올리지는 못했지만 M1 프로를 사용해 본 결론은 정말로 이동식 워크스테이션이라고 부를 만한 제품이 탄생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시청하셨다면 다음과 같은 의문이 드실 텐데 어떻게 이런 성능 향상이 가능한가? 다른 회사들은 왜 이런 노트북을 만들지 못할까? 사실 ARM 기반 노트북이 아예 없진 않았습니다. 삼성에서도 갤럭시북에 탑재를 했었고 마이크로소프트와 레노버처럼 유명한 회사의 노트북 중에서도 ARM 제품이 몇몇 있었습니다. 해당 제품들도 프로세서의 성능이 절대 부족하지 않았고 오히려 다양한 이점이 있었지만 발목을 잡는 것은 운영체제였습니다. 윈도우 온 ARM이라는 말 그대로 ARM 위에서 돌아가는 윈도우를 사용을 했었는데 일단 기존 윈도우에서 지원하던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이 윈도우 온 ARM에서는 지원되지 않아 아주 간단한 작업 외에는 사용할 이유가 크게 없었던 게 단점이었습니다. 프로그램 회사들 역시 많지 않은 사용자들을 위해 프로그램을 개발하기가 쉽지 않았죠. 반면 애플의 경우 맥OS라는 독자적인 운영체제를 사용하고 있었고 앞으로 ARM 기반의 맥만 출시하겠다는 매우 확고한 아키텍처 전환 로드맵을 제시해서 메이저 프로그램 회사들에게 새로운 환경에서 동작하는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유도했고, 기존 프로그램들도 사용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호환성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는 맥OS가 자사 컴퓨터에만 사용되어 왔음에도 시장에서 확고한 입지를 다져놓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죠. 다른 회사가 기술력이 없기 때문에 못 만드는 게 아니고 리스크를 감수할 이유가 부족하기 때문에 맥북 프로와 같은 노트북이 등장하기 힘들다는 것이죠. 어떤가요? 다양한 사람들의 생계를 책임져주고 있는 맥북 프로. 아직까지는 대체할 제품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는 애플을 통해 큰 그림의 중요성과 그것을 그려나가는 과정에 대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애플의 맥북 프로 역시 완성된 그림이 아닌 그림을 그려나가는 과정에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인생이라는 큰 그림을 경험과 발전으로 계속해서 그려나가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